나는 욕심이 없다. 나는 욕심이 없다. 욕심을 버리자. 욕심을 버리자. 아까 오후에 한컴 토큰 아로와나에 미친 듯이 들었던 거 반성합니다. 반성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팔지도 않고 버티고 있으면서 더 큰 수익을 노리는 나를 반성합니다. 아, 나 종교가 없으니까 아멘 하면 안 되구나. 안녕하세요. 르밀르밀르밀입니다. 저는 한컴위드도 보려고요. 한컴위드 보려고 하는 이유가 오늘 코인이 이제 저기 어디지 비스듬히 올라오면서 코인 얘기도 같이 할 수 있고 주식 얘기도 같이 할 수 있는 일석이조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할 수 있어서 지금 기업을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코인도 주식도 다 버려야 되니까요. 일단 한컴위드를 한번 들어가 보면 한컴위드 홈페이지입니다. 먼저 들어가 봤고요. 한컴위드에서 하는 사업은 좀 많습니다. 이렇게 좀 많은 편이고 일단은 뭐 재무제표랑 기타 정보를 보겠습니다. 일단 기업 현황을 보면은 그냥 뭐 그냥 다 합니다. 돈 되는 거. 뭐 아무 인증도 하고 B2C, B2B 뭐 전자상거래 보안 블록체인 플랫폼 뭐 포렌식 뭐 다 합니다. 안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분 현황은 어차피 이찬지는 팔고 나갔으니까 이찬지는 없을 거고 김상철 리분이네요. 김상철 아이고 익스플로러에서 해야지 그림이 그려지죠.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김씨 집안입니다. 이찬진이 있을 때는 잘 안 돌아갔는데 정말 사업 잘 하시는 분이 들어왔나 봐요. 잘 돌아갑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분을 보면은 김상철 외 5인. 그러니까 이 집안 사람들이 30%를 가지고 있어요. 체행 경영 잘 하시겠죠. 지분 현황하고 이런 거 보면. 그리고 뭐 투자 지표 같은 걸 한번 보면 EPS 270, BPS, EPS는 좀 낮네요. 퍼도 와, 이 사업 하는 게 많으니까 기대감이 많아서 퍼가 높은가 봐요. 뭐 업종 퍼보다는 뭐 많이 낮긴 하네요. PBR 2.3이면 괜찮은 편이고 일단 수익성을 보면 수익성이 2019년에 높았다가 2020년에 콕 떨어졌네요. 지금 다른 것도 2020년에 콕 떨어졌고 뭐 때문인지 뭐 재무제표를 보고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순이익이 훅 떨어졌어요. 그리고 성장성 순이익 중과율 이것도 안 좋네요. 2020년에 바닥 쳤고 엄청 내려갔고 유형자산도 안 늘어났고 유형자산도 안 늘어났고 수익도 안 좋고 안정성은 안 볼까요? 유동부채 비율 부채는 약간 늘었네요. 그리고 순부채하고 이자 발생 부채가 엄청 늘었네요. 희한하죠. 부채 많고 자산은 별 변동 없고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자권 해준 일수는 50일 넘어가니까 이것도 좋은 편이고 재고자산도 안 좋고 매입채무도 이거 돈 이래 빨리 줄 필요 없는데 돈도 빨리 주고 딱히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2020년은요 4분기까지 근데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주당 순자산은 올랐네요. 자산이 좀 늘어났네요.
자산 안 보고요. 아까 자산 안 늘어난 것 같은데. 아까 어디지? 여기였나? 성장성. 자산이 줄었어요. 유형 자산이 유형 자산이 줄었네요. 2020년에 엄청 줄었네요, 갑자기. 어쨌든 투자 지표로는 지금 좋지가 않네요, 전체적으로. 근데 항상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 더 중요하니까. 종합정보에서 손익을 안 보면 매출이 안 많아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하는 사업은 많은데 아직 이렇게 막 드러나서 많이 드러나서 눈에 띄는 거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뭐 하는 거는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순이익이 약간 늘었네요. 영업이익률도 크게 안 높고 부채 비율은 뭐 부채 비율도 괜찮은 편이긴 하고 어, 그리고 홈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홈페이지를 아까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이버에서 걸어놓은 거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기서 검색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한컴이든. 에휴, 인터넷에 댓글 단거 보니까 뭐 아로하나 꼬방씨다 왜 거기 들어가가지고 지금 폭락했다고 막 기뻐하는 이런 멋 같은 인간들이 있네요. 남만 되는 걸 왜 이리 좋아하지? 음. 어차피 저는 좀 많이 저가에 들어가서 아직도 많이 수익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잘 있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 뭐 좋은 사업 많이 하고 있으니까 코인도 같이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컴 위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WITH 같이 간다는 그런 말이 맞네요. 지금 보면 사업 소개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되게 심플합니다. 큰 돈 안 들였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블록체인과 차세대 인증, 보안, 인증도 인증이나 보안이나 뭐 비슷하죠. 그럼 모바일 디지털 포렌식, VR, 아카데미, 디지털 포렌식 뭐 이렇게 많네요.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블록체인도 이렇게 있고 엄청 뭐 많이 합니다. 블록체인부터 보면 블록체인은 뭐 다 아시죠? 코인이 블록체인으로 기반을 해서 코인을 만드는 거고 뭐 코인이 3년 전에 코인이 나왔을 때 그때는 뭐 코인이 도박이라 해가지고 코인 시장을 완전 죽여놨었고 블록체인 기술만 이제 뭐 더 키우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지금 잘 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컴 뭐 에슬레저가 레드거가 뭐 하여튼간에 이게 블록체인이 교통결제 뭐 여러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블록체인상의 정보가 위변조되지 않은 데이터임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이제 자료들이 여러 노드의 PC들에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노드에 있는 자료들을 수정을 할 수 없어서 어떤 거를 자료를 위조하려고 했는지 그걸 찾을 수 있고 자료의 무결성, 정합성이 검증이 된다는 그런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드 간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 구축을 지원한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드 간의 데이터 공유라고 나오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각 PC들이 다다다다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볼까요? 공부 삼아서. 뭐 블록체인 플랫폼은 뭐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안성을 강화하고 원장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이 원장을 모든 노드에 있는 PC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위변조를 최대한 못하게 한다. 그리고 노드에 대한 각 노드에 있는 PC 단말기에 대해서 권한 관리를 하고 뭐 그 데이터를 원장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노드를 확장할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럼 노드가 뭐 PC라고 보면 되죠. PC 단말기 이런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사용하는데 뭐 편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 편리하다, 보안성이 있다, 성능이 좋다, 안전 확장성이 있다, 이런 것들. 어쨌든 블록체인이 자기들 회사 거는 좋다 이 말이죠. 그리고 블록체인 보안 솔루션은 보면 한컴 BSS라고 하네요. 뭐 블록체인 시큐리티 뭐 어쩌고저쩌고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 정보 암호화하는 거, 암호화하는 거는 요즘 당연한 겁니다. 모든 자료를 암호화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에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것 중에 개인 정보들도 워낙 중요하니까 암호화하고, 그리고 검증된 암호화 모듈을 탑재합니다. 암호화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탑재한다는 거죠, 모듈이라는 게.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사용된 인증서 및 암호화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 인증서들이 뭐 1년 내내, 10년 내내,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그거 쓸 수 없으니까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야 되죠. 암호화키하고. 그리고 하드웨어 기반으로 완벽한 암호키를 보한다는 거,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그리고 뭐 생체 인증도 하겠다. 그리고 블록체인 통합 인증도 한다. SSO. SSO가 싱글 사인 온입니다. 싱글 사인 온. 싱글 사인 온이라는 거는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개의 시스템을 아이디 패스워드를 한 번만 넣고 이제 로그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요거는 만약에 제가 우리 회사 시스템에 로그인을 했다. 로그인을 하면 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번만 하고 다른 여러 시스템에 한 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SSO인데 거기에 대해서 인증을 하겠다. 인증을 강하게 하겠다. 그런 거죠. SSO가 보안상 취약하죠. 아이디 패스워드 한 번만 넣고 거기에 있는 시스템 모든 걸 그냥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하겠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차세대 인증 쪽에는 뭐 PKI 인증, 사설 인증 체계, 그러니까 뭐 공인 인증 같은 느낌이거든요. PKI가. 그래서 이제 은행처럼 지금 뭐 공동 뭐 인증서 이라는데 인증서를 쓰는 방식이죠. PKI라는 게. 그래서 그 인증서를 가지고 이제 보안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 인증서가 있어야지 그 문서를 열 수 있고 그 장비에 연결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은행처럼 우리가 은행 사용하는 것처럼 인증서를 발급해서 뭐 가입자를 등록하고 이렇게 해서 유효성 검증해서 그 시스템에 접속하고 그 시스템에 파일을 열고 그런 겁니다. 간편 인증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보면은 딱히 뭐 다른 거 없죠. 뭐 패스워드 넣어가 간단하게 인증하든지 아니면 얼굴 들이대서 간편 인증하든지.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외환은행 얼굴 들이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증을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방법입니다. 보통 핀 번호 요즘 많이 넣죠. 번호를 넣어가 간단하게 인증을 해서 뭐 은행이든 어느 시스템이든 간단하게 들어간다. 최초에 뭐 아이디 패스워드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핀 번호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간단하게 보안을 뭐 강하게 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생체 인증은 뭐 당연히 뭐 손가락, 발가락 뭐 다 하는 거죠. 뭐 생체 인증 같은 경우에는 한컴패스 해가지고, 한컴패스라고 뭐 솔루션 있나 보네요. 앱이든 프로그램이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지문, 손바닥, 안면 인식 센서가 없는 스마트폰 환경을 위한 비접촉 인식 지문, 장문 인증 지원, 그 다음에 뭐 아이디 패스워드, U2F 인증 매체. 그러니까 2차 인증을 한다는 거죠. 인증을 아이디 패스워드만 하든지 아니면은 지문만 하든지 이런 게 아니고 아이디 패스워드하고 지문을 하든지 뭐 이렇게 두 번 한다는 거죠.
2차 인증 지원. 그리고 뭐 웹 기반 뭐 관리자 도구가 있다. 관리자가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웹 기반으로 돼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거는 잘 나간다. 좋습니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차세대 보안은 볼까요? 보안 중요하니까 지금 보면은 블록체인하고 인증하고 보면은 좀 보안 쪽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네요. 데이터 보안, 정형화된 데이터, 비정형화된 데이터, 전문 통신 데이터. 정형 데이터라는 거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표준이 있고 뭐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 얘기하는 건데, 보면은 한컴 XDB라는 솔루션이 있네요. DBMS라는 거는 그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시스템이고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 시스템인데, 뭐 요즘 많이 쓰는 걸로는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MS SQL, 뭐 무료는 MySQL, 뭐 포트그래스 여러 가지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DBMS에 저장되는데, 여기에 대한 저장되는 중요 정보가 API 방식, 플러그인 방식 등을 통해서 암호화를 하고, 여기서 기밀과 기밀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성능을 강화하고 사용성을 높이는 암호화 솔루션이다. DB를 암호화하는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뭐 이런 것들을 암호화해서 이렇게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숫자 13자리를 입력을 하면 이게 암호화돼서 이런 멜랑꼬리한 문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해킹을 당해도 볼 수가 없는 거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바뀌죠. 해독 불가하다. 뭐 DBMS 암호화하고 암호한 키, 암호화 키라는 게 그 어떤 자료를 어떤 자료에다가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주민등록번호에다가 어떤 거를 막 계산을 막 해가지고 요렇게 나오는 거죠. 주민번호에다가 뭐 계산을 막 해고 뭐 이상하게 만들어 요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못 알아보는 걸로. 요 과정에 요거에다가 요거를 더하거나 뭐 해서 저런 형태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걸 키라고 하죠. 그리고 뭐 용이하게 관리한다. 이거는 비정형 데이터. XDBTS. 그러니까 정형화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표준이 돼 있고 어느 정도 형태가 잘 관리가 잘 되는 표준으로 돼 있는 데이터. 지금 보니까 정형 데이터는 DBMS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거고, 비정형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 잡다그리한 문서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일반 스토리지에 들어가는 동영상, 음악, 로그 파일, 뭐 문서 이런 것들을 암호화해서 보안 스토리지에 암호화해서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기능이 있다. 암호화도 하고 뭐 빠른 암호화 구축 시간이 오래 안 걸린다. 그리고 뭐 암호화 기술이 좋다, 속도가 좋다, 그 모바일 푸시 알람이 된다. 이거 뭐 암호화 하면은 좀 일이 많습니다. 일하기도 불편하고 해가지고 잘 안 하려고 하죠. 대신에 보안은 강화되니까. 그러니까 뭐 암호화 기술이 좋아서 복호와 암호화 성능이 향상된다고 하네요. 우리 회사 것보다 좋은 것 같기는 하네. 얼마나 비싼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문 통신 데이터 암호화 한컴 X 커넥트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모바일 PDF 포함 POS, CD, ATM 등 유무선 기기의 서버 간 네트워크, 서버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자료들을 암호화한다는 거네요. 아까 PK 기반이라고 했던 인증서 방식으로. 그러니까 서버끼리 네트워크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암호화해서 보호한다.
뭐 전자봉투 방식, 대칭기 안무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설명해도 솔직히 알아듣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뭐 공부를 좀 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무결성 검증이 되고 암호화 키를 관리한다. 그러니까 기타 공격에서부터 방어하고 암호화 키를 관리한다는 얘기고요. 이거 뭐 다 볼 필요 있나? 모바일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자체에 뭐 인증서를 넣어가서 한다는 얘기고 인증서를 넣어가지고 암호화해서 이렇게 사용한다. 그 인터넷 연결되는 구간에 암호화를 한다는 얘기고요. 뭐 전자서명, 뭐 데이터 암호화, 전자서명, 데이터 암호화, 공인인증 관리. 공인인증 관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비용이 많이 안 들고 저렴하면서 사용하기가 편해요. 은행에서 인증서 발급하던 그런 거를 경험을 많이 해봐서 이렇게 하면 싼데 이렇게 하면 잔잔한 문제점이 좀 많긴 해요. 제가 많이 써봤기 때문에. 통째로 어느 영역을 암호화하고 이러면은 비용이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돼서 진짜 돈 많지 않은 회사는 감당이 불감당이고요. 또 뭐 키보드 보완한다. 우리 뭐 인터넷에서 키보드 타자 치면 그거 뭐 암호화한다. 이거 뭐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모바일 앱 유변조 방지한다. 이렇게 접속 차단하고 뭐 이렇게 매니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뭐 차단한다는 거고 어쨌든 모바일도 한다.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끝이 없겠네. 그리고 각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그룹웨어에 대한 보안도 지원한다. 그리고 권한도 관리하고 뭐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들 솔루션 아니면은 문서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붙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암호화폐 통합 분석 플랫폼 이거는 뭐 일반 회사에서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요거는 뭐 거래소 같은 데서 많이 쓸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이런 거 다 보면 안 될 것 같고 모바일 포렌식은 그겁니다. 뭐 사건 사고 터졌을 때 그걸 이제 디지털 자료들을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거죠. 막 깊이 막 우리 뭐 사건 터지면 돋보기 들이대가 보고 뭐 지문 체크하고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증거를 찾아내는 거죠. 디지털 증거를 수사하는 것처럼. 방금 거는 소프트웨어 방식이고 이거는 하드웨어 방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연결해서 데이터를 끌어낸다는 거죠. 뭐 수사하고 뭐 찾아내고 할 때. 이런 기술이 한 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모바일 포렌식 이것도 다 똑같은 거고요. 포렌식은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데이터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한 컴 말랑말랑 뭐가 말랑말랑한지 한번 볼까요? VR입니다. VR이 항상 이렇게 뭐 끼고 이런 게 불편하고 이래서 솔직히 저는 해보니까 실감도 안 나고 이 옆에 공간이 이렇게 생겨서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VR이. VR 게임방도 가봤는데 어쨌든 VR을 보면은 기존의 단조로운 훈련 프로그램에서 탈피해서 저걸 쓰고 VR 장비를 쓰고 뭔가 훈련을 한다는 거 보죠. 훈련 참여의 의지를 높인 다양한 컨텐츠, 미래형 훈련 시스템. 그러니까 저걸 끼고 뭐 군인들 총 쏘든지 아니면 저걸 끼고 바다 들어가든지 뭐 비행기 조종을 가상으로 해본다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요런 부분. VR은 많이 씁니다. AR은 아직 많이 안 쓰는데 VR은 되게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게임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게임 같은 거 VR로 하면 되게 재밌겠죠. 블루오션. 그러니까 바다 들어가서 하는 거를 저거를 끼고 가상의 바다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VR 같은 게 게임도 하고 치료 이제 뭐 이제 뭐 정신적인 치료도 하고 그걸 끼고 몸을 움직이면서 육체적인 치료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는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VR 끼고 VR, AR 이용해서 뭐 이제 장도 보고 뭐 쇼핑도 하고 한다는데 그거는 대체 언제가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VR은 그걸 얘기하는 거네요. 치료하는 거. VR로 치료를 하는 것 같네요. 그 지금 보니까 한 컵 말랑말랑. 말랑말랑은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하네요. 인지 훈련을 하고 일상생활 훈련을 하고 VR 사용자 적응 훈련하고 어쨌든 VR 관련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뭐 보면은 한컴 아카데미 뭐 아카데미 소프트웨어 아카데미하고 뭐 러닝하고 뭐 이런 것들 한다는 거네요. 그리고 드론 아카데미 드론 전국에 뭐 드론 훈련소 드론 교육 받는 걸 뭐 한컴에서 운영한다고는 들었고요. 그러니까 드론 인공지능 자율주행 데이터 분석, 인베디드 로봇 등의 최적 교육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제일 핫한 것만 지금 많이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어쨌든 한컴에서는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의 같은 것도. 어쨌든 한컴 위드는 이렇게 받고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 또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게 걱정이네요. 사업 보고서 연결 재무제표 자산 생각보다 안 많네요. 유동자산 251억 비유동 이게 소프트웨어 회사의 특징이죠. 비유동 자산이 높은 거 1700억 그리고 당연히 뭐 부동산도 투자했네 477억이나 투자해놨네요. 부동산도 어쨌든 자산 총계는 1959억이고 부채는 뭐 선을 잃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지? 부채는 653억이고 그러니까 1959억 있는데 부채 뭐 653억이면 많은 편은 아니죠. 뭐 자본은 별 문제 없고 1300억 그러니까 수익은 2배 됐네요. 2배 됐습니다. 매출이 이때까지는 별 변동 없었는데 이때 2배 됐어요. 영업이익도 87억에서 152억 거의 2배 됐습니다. 아유 밑에 거구나. 아이고 왜 이러는 내가 마이너스 4억에서 23억 됐어요. 몇 배 는 거야? 23억 마이너스 4 27억이 늘었네요. 갑자기 확 늘었네요. 확 늘었네. 뭐 영업활동 현금으로 뭐 괜찮습니다. 플러스 이거는 무조건 플러스라 아이 되고 마이너스면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투자 현금은 투자 많이 하네요. 아까 조금 전에 뭐 했었죠? 조금 전에 했던 게 위닉스인데 위닉스가 영업이익이 500억인데 투자를 700억 하는 완전 투자에 미친 회사죠. 그거는. 야 대단합니다. 그런 거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오놓으면 173억을 투자를 하네요. 여기도 투자를 되게 많이 하네. 아까 매출이 얼만데? 매출이 300억인데 170억이면 여기도 투자 많이 하네요. 영업이익이 23억밖에 안 되는데 173억 투자하고 와, 이 두 회사는 되게 막 지금 막 달리는 회사, 크게 성장할 회사인가 봅니다. 특이하네. 재무활동 현금 플러스네. 돈을 좀 땡겨왔네요. 이런 좀 성장하는 회사, 크게 되는 회사들은 대규모 투자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돈을 좀 재무활동 현금 쪽에는 플러스가 많이 돼 있어요. 돈을 빌려면 현금이 회사로 들어오면 어쨌든 현금 흐름만 봤을 때는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현금 유입액이 132억이나 되고 어쨌든 차입금도 돈 빌려온 것도 10억은 갚았네요. 그리고 12억도 단기 차입금 받았고 유동성 장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라는 거는 장기
장기로 빌린 돈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갚을 때가 다 돼서 갚은 겁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단기 부채가 된 거죠. 이걸 이렇게까지 분리를 해야 되나? 어쨌든 뭐 그래요. 그리고 재무제표 엄청 간단하네. 그리고 뭐 종속기문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단기 한컴 아카데미, 한컴 GMD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신규는 한컴 아카데미가 늘었네요. 한컴 GMD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밑에 것들은 굳이 볼 필요 없고, 아까 영업이익하고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하고 부채가 좀 돈을 많이 빌리고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고 투자가 마이너스고, 투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고 재무 현금 흐름이 플러스면 이거는 성장하고 있는 회사의 현금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영업 현금 흐름은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투자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그리고 재무 현금 흐름은 플러스. 이게 전형적인 이제 성장하는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죠. 그리고 뉴스를 안 보면은 뭐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분석하고 난 뒤에 이걸 보는 게 참, 오늘 이것도 얘기했지만 코인 얘기도 좀 하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아로하나 암호화폐, 아로하나 토큰이 100배 이상, 1000배 이상 치솟았다. 어쨌든 이게 58,000원까지 치솟았다는 거죠. 지금은 좀 많이 내렸죠. 볼까? 이제 19,000원까지 내리네요. 2만 초반이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계속 내리고 있네요. 뭐 내리든 말든 나는 아직 수익이니까 뭐 정 안 되면 뭐 본전 치면 되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좀 놔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떨어지고 있다고 연락 왔네, 하는 애가. 그래서 이렇게 한다. 발행과 동시에 가격이 조정치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아로하나 토큰에 대한 경계가 감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작, 작전 세력에 의한 가격 조정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고, 이게 디지털 금고래에 쓸 코인이거든요. 디지털 금고래 사업에 반영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과 너무 달라. 이게 뭐 토큰의 가격 상승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한컴인드가 직접 코인을 발행한 건 아니라네요. 뭐 화폐 시장 과열 현상과도 관계가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암호화폐가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발행되지만, 근데 아로마나 토큰은 금거래소에서 쓰는 현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감이 좀 더 높지 않냐,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한컴퓨터 주가도 올랐고 코인도 많이 올랐다는 거죠. 뭐 코인을 만드는 재단의 초반 가격을 했다가 비용을 회수하면 가격을 낮춰 휴지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며 암호화폐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이네요. 10만% 급등, 30분 만에. 어쨌든 조금 위험하다.
그런 얘기고, 아는 애도 자꾸 떨어졌다고 연락이 오네요. 떨어지면 뭐 떨어진 대로 나누면 되지 뭐 이래 신경 쓰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저가에 사서 그런가. 지금도 고가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조금 위험하긴 해요. 지금 보면은 이 어쨌든 이게 금거래소 실물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코인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도 되지 않을까, 조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떨어질 거는 저는 예상은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까지 이제 저점을 다질지, 얼마에서 이게 멈출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난 뒤에 음,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르겠고, 지금 18,350원까지 왔네요. 근데 여기 또 이거 보고 슬 달라붙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 오늘 만약에 코인 시장이 좀 좋았으면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달라붙었을 건데 좀 아쉽네요.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좀 회복하고 있어요. 7천만으로 회복하고 있고, 지금 제가 투자한 것도 조금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MSCI 쪽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뭐 이거는 뭐 우리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코인은 뭐 같이 있을 수 있다고, 같이 존재할 수 있다고,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정부에서도 뭐 투자, 뭐 불법 투자, 뭐 돈 세탁 이런 거 점검한다고, 뭐 수사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걸 수사를 잘해 깔끔하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면은 이게 이제 기존 이제 우리 생활에 이제 접해서 주식처럼 또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반반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누나, 투자 회사 잘 운영해가 나가는 캐시우드 누나, 캐시우드 누나가 코인베이스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대요. 거의 몰빵하다시피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코인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기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그건 지 팔자인데. 어쨌든 노력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다. 차 타면 그래 봐야죠. 그래도 이까지 왔는데. 아이고, 난리다. 참. 자, 와, 제가 글이 났었네요. 여기서 글이 났었는데 이게 언제고? 1월 4일이었는데 이까지 왔어요. 와, 이거 뭐 살 수 있겠나? 겁이 나가 이거. 아, 이거 못 삽니다. 그냥 그림만 보세요. 그냥 오늘 좋은 그림 한번 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세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에이, 코인이나 하든지 해야지 뭐.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